네, 신년 특집 K취업 끝판왕들의 라떼 썰. 오늘이 대망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좀 아쉽네요. 오늘 그 K취업 끝판왕이 아니라 정말 이 왕중한 전이라고 하면 정말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찐 라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더스잡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금융권의 어떤 취업 전설로 부리는 뱅쌤인데요. 오늘 그 전설의 그때 그 취업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건가요? 1시간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짧을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야, 네. 짧다는 말씀에서부터 벌써 내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짧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다양한 뒷얘기들 저희가 속속 해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은행 채용팀의 경우에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채용은 지금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 채용이 최종 면접까지 보고 이제 연수 들어가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짝 이제 시간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채용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빠른 경우에는 1월, 조금 늦어도 2월 달에는 정기 인사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동도 있고 승진도 있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빠른 은행들은 지금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채용팀이 채용만 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시즌 채용을 준비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사, 승진, 이동 이런 그 업무를 같이 다 맡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즌에는 이제 그 다음 어느 분을 승진을 시켜야 되나, 어느 분은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직원들에게 인사 시즌은 정말 긴장되는 그런 순간인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생님도 은행권 목표라는 취준생들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기간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제가 그 은행에서 근무했던 거는 총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지점 생활 그리고 영업점 생활을 했던 게 한 6년 정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인사부에 들어가서 채용팀 담당했던 게 6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만 보면 제가 한 6년 정도 채용을 직접 이제 담당을 하고, 거기서 총괄 업무를 담당을 했죠. 그 이후에 제가 뱅크스라는 카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취준생들을 만난 게 벌써 13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내년이면 이제 올해만 채우면 20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 인생의 뭐 거의 반 가까이 네. 이쪽과 함께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취준생들을 만나 오셨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을 것 같고, 좀 뭐 개인적인 뭐 사적인 얘기 친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많죠. 제가 그 지금까지 은행 들어갔던 우리 친구들만 보면 거의 한 1,000명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전체 은행원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6,000명 정도 되는 중에서 이제 제가 한 1,000명 정도, 지점이 6,000개 정도가 되는데, 네. 저 직원 그 은행원이 6,000명이 아니고요. 은행원은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네. 그 중에 제가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은행원으로 배출을 뭐 시켰다 해도 뭐 무방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적으로도 술도 뭐 가끔 또는 뭐 자주 또 먹기도 합니다. 먹으면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죠. 네.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술자리에서 하는 질문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업무 외적인, 그러니까 취업과 좀 관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선생님은 은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인사부 채용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취준생들이 로망을 갖고 있는데, 인사부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또 채용팀은 어떻게 담당할 수 있냐, 이 질문. 그 다음에 은행 왜 그만뒀냐, 이 질문.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결혼했던 이야기, 선생님 결혼할 때 사내 결혼,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거를 사내 결혼으로 하신 건가요? 사내 연애하고?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적으로 수업 시간에 살짝 이렇게 좀 지겨울 때마다 해주다 보니까, 네. 우리 취준생들이 사내 결혼했을 때 그때 이야기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질문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오늘은 뭐 이 중에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시간이 허락되는 사내 연애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사내 커플이셨네요. 자, 이렇게 나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쌤이 좀 가려두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저도 사내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좀 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사내겨 놓은 이야기보다는 아쉽네요. 우리 취준생들이 그래도 궁금해할 수 있는 네. 그때는 취업이 어땠냐, 그때는 어떻게 은행에 들어갔고 선생님은 어떻게 은행원이 되었냐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에 선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서를- 정말로 솔직하게 예. 방송에 임하시겠다. 저도 선서라는 걸 뭐 쉽게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뭐 오늘 네. 하여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0.1%도 저는 뻥튀기, 거짓을 고하지 않고 네. 뻥 없이 예. 거짓말 하나도 없이 솔직하게 방송에 1시간 동안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문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라떼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MSG 첨가가 없는 이 라떼솔 기대해 주시고요. 이 라떼가 농이 거서 이 숙성돼 가지고 알코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 시절의 취업 때가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과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었나요? 어땠나요?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이제 그 취업할 때는 90년대 초반 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때는 그나마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그냥 아무데나 취업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고 누구나 이제 대학교 다니고 할 때 그때는 이제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MC나 아나운서 이쪽으로 이제 꿈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좀 전문적인 어떤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대학교 생활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온 케이스라 그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3학년, 4학년 이때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떻게 갈까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시절에는 제일 제가 어떤 자극을 받고 받았던 게 이 무역 쪽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경제학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부를 키울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더 강하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원동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이제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그 감명 있게 읽었던 그 정주영 회장 지금 돌아가셨죠. 예. 그 정주영 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우그룹 만들었던 그 김우중 회장의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었는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글로벌 어떻게 무역 종합상사 이렇게 상사 이런 쪽으로 갈 그런 꿈들을 이제 키우고 있었던 게 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때였는데 뭐 누구나 다 그런 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거죠. 네, 상사맨을 꿈꿨던 뱅쌤이십니다. 네. 그러면 오세혁 아나운서는 뭐 대학 시절에 내가 꿈꿨던 그런 직장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원래 꿈이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미대 출신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3사 디자이너가 돼서 또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멋지게 자동차를 그리는 그런 직장인의 모습을 꿈꿨던 것 같아요. 네, 미정 아나운서는 어땠나요? 저는 그냥 평범하지만 대기업에서 정말 잘 나가는 여성 뭐 임원이나 CEO를 꿈꿨던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는 조금 뒤에 꿈꾸게 됐고요. 누구나 이 꿈과 현실은 또 달라지는 게 이게 또 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지금 취준생들도 그럴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은행원이 꿈인 분들도 있고 그 꿈을 소중하게 이제 키워 나가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진로를 막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상사맨 이쪽을 이제 그 꿈에 그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에피소드들이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은행으로 몸을 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부터 은행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신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무역 쪽에 꿈을 꾸셨고 그렇죠. 계기가 있었나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무역 쪽 이쪽에 꿈을 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종합상사 그러니까 네. 상사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그 주식회사 대우, 그 다음에 주식회사 럭키금성 네. 뭐 이런 곳들을 많이 위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일본에 배낭여행을 가서 거의 배낭여행 1세대입니다. 네. 이제 그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이 풀렸던 그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서 일본의 소니 본사도 제가 견학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이제 저랑 뜻이 같이 맞는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일본에 가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 임원들 부장급 임원들하고 이 테이블에다가 그 한국 우리 태극기 그다음에 일본기 이렇게 꼽아놓고 거의 그 대담을 하듯이 우리는 한국의 땡땡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다. 나중에 전부 다 상사면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무역이나 이런 쪽에서 만날 거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냐, 뭐 어떻게 부가가치가 일어나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했던 네. 그 정도로 이제 상사면이 되려고 그때 이제 많이 노력을 했었던 시기였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일본어를 잘하셨나 봐요. 우리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제가 그때 이제 갔을 때가 4명 정도가 갔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통역을 제가 했는데 와. 요 정도까지는 합니다. 한마디만 조금. 좀 부탁드릴게요. 오겐키 데스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네, 아니 이렇게 뭐 말씀만 들어도 네. 상사면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겠는데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은행을 다녔었지만 은행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가 아니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제일 내 진로에 이런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좀 꺼렸던 첫 번째가 저는 공무원이 되기가 싫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공무원은 제가 되기가 싫다. 그때 이제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그렇죠. 이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분들이 좀 너무나 안이하다.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 대학교 어떤 다닐 편견. 때. 네. 예. 그때 이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전혀 부가가치 생산이나 여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무원 되는 걸 그걸 이제 제일 제가 꺼렸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노타이 차림에 뭐 배도 살짝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의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성장을 해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제일 되기가 싫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제가 되기 싫었던 그 직업이 바로 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이 은행원이 그래도 그 어떤 그 외모로부터 풍기는 뉘앙스는 공무원하고 좀 비슷한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저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기는 싫다.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고 네. 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을 나는 꿈꾸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공무원은 첫 번째, 두 번째 은행원 이거는 난 되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네, 당시는 사실 20, 3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IMF가 오기 전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랐다는 거. 자, 근데 그렇죠. 어쩌다가 이제 은행에 입사하시게 된 게 참 궁금해요. 원래 가기 그렇죠. 싫었던 곳인데. 예, 제가 공무원 그건 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때 당시에 개인적인 네. 생각이었고요. 네. 뭐 지금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쯤 되면 누구나 이제 그 취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쌍용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쌍용 그룹. 쌍용 그룹의 그 무역 회사를 하고 있던 그 계열사 중에 주식회사 쌍용이라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주식회사 쌍용하고 현대자동차 이 두 군데를 제가 최종 합격을 해놓았었습니다. 네.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그 학교 게시판, 학교 그 과 게시판에 가면 추천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 가면 그 추천서라는 추천 채용이 그때는 좀 그 활발히 진행됐던 때였죠. 그래서 과 게시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늘은 어디에서 이제 그 추천서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어디에서 추천서가 들어왔다. 추천서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와라. 그럼 추천서를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게시판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장소로 가서 이제 추천서를 받는. 다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성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필요했나요? 다 못 받고 그때 지금은 이제 성적으로 네. 그 추천서, 성적, 자기소개서, 스펙 이런 걸 보고 그 추천서를 나눠주는데 그때는 제비뽑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 제비뽑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비뽑기로 한다면 된 사람이야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안 된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안 돼도 저도 안 돼도 봤는데요. 받으러 가서 안 돼도 봤는데 안 되면 다음에 또 되면 되지. 아 그런 예, 마음으로 그런 정말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또 분위기였고. 그런 마음이 예,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도 또 추천서가 이거 말고 또 딴 데 또 들어올 거니까 네.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이제 제가
두 군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주식회사 쌍용 두 군데 합격한 상태에서 과 게시판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그 게시판에 공고문을 봅니다. 예. 공고문을 보는데 오늘 오후 5시에 507호 강의실, 정확히 그것도 기억을 합니다. 507호 강의실에 땡땡 무역회사에서 추천서를 나눠주고 네. 그다음 그때 당시 한미은행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시티은행이 되어 있죠. 이 한미은행, 그때 당시는 괜찮은 은행이었는데 이 한미은행에서 추천서를 나눠준다. 이 두 군데 이제 동시에 같이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은행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네. 은행은 전혀 관심 없이 이제 저 무역회사 저기라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제 오후 5시에 그 507호라는 강의실로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서 제비뽑기, 오늘도 제비뽑기를 할 텐데 오늘 운이 좀 좋아서 그래도 한 군데 더 합격을 하면 네, 여유가 세 생기니까요. 군데 중에 이제 나는 골라서 가면 되니 더 나아지겠다 하고 이제 5시에 쫄래쫄래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통해서 507호로 올라가죠. 507호 보통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하시는 그러니까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이제 네. 그 과에서 나온 분이 조교가 네. 이렇게 이제 봉투에다가 이 연필통 같은 여기다가 제비를 이렇게 쫙 넣어놓고 추천서 장수만큼 이렇게 O 표시가 있는 이 제비를 넣어놓고 신기하네요. 먼저 땡땡 무역회사 여기에 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추천서가 제 기억에 2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추천서 2장에 한 10명 정도가 손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명 정도가 손들고 저도 손 번쩍 들었죠.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들었으니까 추천서 2장 받으려 그러면은 5대1 경쟁률 아닙니까? 5대1. 그 10명이 쭉 줄을 서서 이제 제비 뽑기에 하나씩 이제 뽑습니다. 네. 뽑는데 거기에 O 표시가 나온 제비를 뽑으면 추천서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제 순서 돼가지고 딱 뽑으니까 O 표시가 없는 거예요. 탈락. 떨어졌죠. 그렇구나. 네. 탈락했죠.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다음은 한미은행 추천서를 이제 제비 뽑기 하겠습니다. 하는데 난 그럼 이까지 올라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507호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이거라도 뽑아서 내가 지금 도서관에 가면 우리 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과 친구들한테 이거 너 은행 갈 사람 있으면 너 해라 하고 야 대신에 술 사 하면 술을 얼마든지 살 거니까 그러니까 줄 수가 있어요 추천받는 거? 무기명이니까요. 같은 과 지금과는 완전 다른 너무 문화인 다르네요. 거예요. 네. 같은 과기만 경제학과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제학 전공자이기만 하면 이야. 무기명으로 누구나 받으면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이거라도 받아서 친구한테 이제 술 한 잔에 팔고 술이나 한 잔 얻어 먹을까 이까지 올라온 김에 하고 이제 손을 한번 번쩍 들었죠. 네. 네. 번쩍 뜨니까 한미은행 추천서는 2장을 그때 주었었는데 36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경쟁률이 18대 1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5대 1도 떨어졌잖아요. 네. 5대 1도 떨어졌는데 이 18대 1이 이게 더 될까? 늘어났어요. 에이,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뽑자. 해가지고 줄을 쭉 섰는데 복도까지 이제 줄이 나가는 거예요. 그 36명이 줄을 서야 되니까. 그 차례로 이제 들어가다가 딱 제 순서가 돼서 하나 딱 뽑았죠. 네. 딱 뽑아서 설마? 쫙 째려보는데 O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오늘 저녁에 술은 공짜로 먹겠구나. 난 어차피 은행에 갈 건 아니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뭐 예. 줄 테니까 어차피. 네, 다른 사람한테 주고 저는 은행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딱 추천서를 받았죠. 네. 추천서 이제 봉투에 밀봉돼 있습니다. 그걸 딱 들고 도서관으로 갔죠. 도서관으로 가서 과 친구들이 이제 보일 때마다 야, 너 은행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관심 없는 친구도 있고 네. 나 은행 갈 수만 있으면 가지. 이런 친구도 있고 땡큐. 그래? 그럼 너 일단 대기 하고 제가 리스트를 딱 메모를 해놨다가 네. 이 중에 누구를 줄까? 그리고 누가 술을 많이 살까? 술을 많이 사는 친구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대기를 딱 걸어놓았죠. 네. 그렇게 걸어놓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되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캠퍼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 아는 사람 있으면 선후배 인사를 하거든요. 네. 인사를 하면 그 시절에는 뭐 너는 어디 취업했냐 뭐 이런 게 이제 인사를 나눌 때 이제 선배들이 형님 뭐 형 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네. 야 수아나 너는 취업했냐 뭐 이런 게 이제 인사였단 말이죠. 예, 저는 뭐 그 현대자동차 뭐 쌍용 뭐 취업했고 저는 쌍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추천서 하나 받았는데 한미은행 추천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추천서 이 받으면 이 서류 전형 필기 시험 1차 면접까지 다 면제되고 최종 면접 바로 갑니다. 최종 네. 면접만 보면 됩니다. 그럼 뭐 반 이상은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 선배들이 그래? 그럼 저 한미은행으로 가지. 쌍용보다 현대자동차보다 한미은행이 더 낫지 않냐?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배들이 왜 한미은행을 좋아하지? 네. 은행을 좋아하지? 나는 쌍용이 최고인데. 네. 나는 은행은 진짜 가기 싫은데 왜 은행을 가라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의아해 하던 네. 그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우리 보통 다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 없이 이제 공중전화로 이제 그 통화를 하던 시절인데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니까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졸업에 임박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이제 1,000원짜리 지폐를 바꾸어서 예. 동전 100원짜리 10개를 딱 들고 공중전화에 가면은 100원씩 이렇게 떨어지는 네. 뚝뚝 떨어지는 공중전화였어요. 땡그랑딱 그쵸. 소리 나잖아요. 네, 땡그랑. 이 동전을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되죠. 네. 예. 가지고 가서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뭐 이제 뭐 너는 취업했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하는데 뭐 어머니가 이제 좀 좀 영향을. 이야기를 좀 네. 해주신 이야기들이 저희가요, 이게 그 수환쌤의 이 썰, 뱅쌤의 썰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좀 각색을 해서 좋습니다.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출신이 이제 서울 사람이어가지고요. 예, 사투리 잘 사투리를 못하는데 열심히 한번 출신이 어디시죠?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각색된 네. 이런 데모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때 당시 돌아가죠. 당시 제가 어머니. 네, 제가 이제 뱅쌤 역할을 맡겠습니다. 네. 야 수원아, 네 취업은 다 결론 났나? 예, 어머니. 취업은 다 했어요. 쌍용이라는 그룹사가 있는데 그 그룹사에는 무역회사로 취업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겨울방학 시작되면은 이 연수 들어가고 직장에 낼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말고 또 딴 데는 어디 넣노? 다른 데는 그 현대자동차도 붙었는데 쌍용 갈 것 같고요. 이게 한미은행이라고 그 춘천서 받았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은행? 네, 한미은행이라고 이 신한, 보람, 하나, 이 한미은행 이렇게 네 곳이 이 신설은행으로 꽤나 인기 있는 은행이지만 전 별로예요. 아이고 수아나, 우리 집에서도 지점장 하나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물음표. 물음표. 그래서,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하고 나서. 근데 저 사투리 어떤가요? 두 분 사투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예. 대사가 지금 그 어머니랑 그때 나눴던 그 대사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생각나십니까? 나는데요. 거의 그 스타일이었어요. 어.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집안에서도 지점장 한 명 나와야지 하면서 은행 가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바로 그렇게 바로 나왔군요. 그냥 가라. 네. 그래서 제가 학교 선배들도 은행 가라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게요. 금방 잘 연기해 주신 것처럼 은행 가라라고 하니까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은행을 이렇게 좋아하지 하고 그것도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은행을 좋아하는데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이 한미은행에 그럼 추천서 받았는데 내가 술 한잔 먹은 셈 치고 그냥 친구한테 안 주고 그냥 내가 원서를 한번 써봐야 될까? 지원서를 한번 써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짝 이제 은행에 추천서를 내가 쓸까? 그러니까 추천서를 내가 활용을 지원을, 할까? 네. 예. 활용을 할까? 이쪽으로 이제 그 어머니도 저렇게 가라 그러는데 어머니 소원도 한번 드려야죠. 효자도 아니었는데 효자 노릇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추천서를 이제 제가 최종 면접만 보면 되니까 네. 추천서를 받으면 최종 면접에서 제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면 뭐 그만이니까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떨어졌는데 그냥 쌍용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니까 그 최종 면접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면접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써보자. 한번 써봐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써보자 하고 이제 추천서 밀봉되어 있는 이 A4 네. 용지 봉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딱 펴니다. 이제 딱 폈습니다. 밀봉을 펴서 이제 제가 쓰기로 하고 예. 쓰기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머리가 띵 하는 이 충격을 좀 받게 되죠.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지원 시스템입니다. 네. 예. 인터넷으로 이제 입력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수기 시스템입니다. 추천서 A4 용지 같은 이 지원서에다가 네. 전부 다 이름 뭐 한자 뭐 이런 항목대로? 걸 그걸 제가 볼펜으로 다 적어야 되는 자기소개서도 제가 볼펜으로 적어야 되는 이런 식이라 추천서 안에 지원서하고 자기소개서하고 이게 같이 이제 다 밀봉이 되어 있는 있었군요. 거예요. 네.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1번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 요즘 그런 질문 다 지금도 많잖아요. 예. 있죠. 지금도 있는데 지원 동기와 입행 후 포부 해가지고 이 질문이 한 반 페이지, 즉 A4 용지 한 반 페이지 정도 여백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적나? 나는 생각이 저는- 없었는데 원래 그죠? 예. 예. 지금도 우리 취준생들 저는 많이 만나보고 있지만 또 우리 방송할 때도 지원동이 자기소개서 방송하실 때마다 지원동이 방송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은행에 은자도 관심이 없었는데 지원 동기를 적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되나? 라고 궁금하네요, 이제 진짜. 어떻게 채워야 되나 하고 이 막 고민을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도 먹으면서 적을까 말까 차라리 그냥 지원하지 말아 버릴까? 다른 데 쓸까 다시? 엄마한테 네. 그냥 어머니한테 냈다 그러고 불효할까? 그냥 이 지원 동기 적기가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네. 뭐 어떻게 적어야 될지 감이 전혀 안 잡히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제 성격이 워낙 이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고. 성격이라 네.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막 썰을 풉니다. 네. 지원 동기에 지원 동기를 썰을 풀어서 이제 제출을 하러 갔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제 지원하니까 그때는 이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하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은행 인사부로 찾아가서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최종 면접만 보면 됐죠. 그때 네. 지원 동기에 제가 뭘 적었는지 그건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일부러 기억을 지우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일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약간은 부풀린 지원서로 냈어요. 네. 내고 나면 어쨌든 최종 면접 한 번만 그렇죠. 보면 되는데 예.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최종 면접을 이제 서류 전형 이제 저는 자동으로 통과가 된 거고 네. 그다음 필기 시험도 통과가 되고 1차 면접도 통과되고 최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저한테 그때 우편으로 면접 보러 오라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런 인성 면접, 대면 면접이었죠. 대면 면접을 보는데 앞에 4분이 임원분들이 앉아 계시고 예. 지원자 6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머지 지원자들은 이제 1차 면접이 다 통과해서 온 지원자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면접이 처음이었죠. 은행 면접이. 처음이자 마지막 면접이 될 수 있었던 그 면접이죠.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저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수환 씨는 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딱 하는데 이 질문도 저는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띠용했죠. 그렇죠. 제가 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네. 당신들이 주셨으니까 추천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은행에 들어오려고 하죠. 네. 저는 그렇게 은행에 당당하게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저의 솔직한 답변 솔직한 아니겠습니까? 생각이었지만 네. 이렇게 상상을 했지만 그 순간 그게 저의 솔직한 답변인데 네. 그 말을 면접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니까 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네. 유수환 씨는 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지금도 뚜렷이 기억 남는 게 딱 이렇게 면접 때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죠. 네. 취준생이 이렇게 지원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 이 한 몸을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야, 연기를 잘하신 거네요, 그럼. 그때 당시로 따지면. 뻥을 쳤죠. 야. 뻥을 치고 이제 면접을 본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저는 인사부에도 들어갔고 예. 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제 다 아는데 그때 그분이 저의 그 말을 과연 믿었을까? 그러니까 저놈이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고 은행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말을 믿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믿으셨을 것 같고요. 그 은행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뻥을 치고 이제 면접을 이제 봤죠. 예. 보고 면접을 끝나고 이제 딱 나오는데 면접비를 줍니다. 면접비를 주면서 제가 이제 나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가서 이 지원 동기를 묻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순수하게 뻥을 계속 친 거란 말이죠. 뻥을 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었고 뻥을 치면서 면접을 봤던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은행이라고 하는 직업은 적어도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직업인데 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은행에 합격을 해서 인사부로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면 네. 나는 이 지원 동기를 무조건 없애겠다. 자기소개서에. 오.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제 제가 없앨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없애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면접을 마치고 면접표를 받고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이 왔는데 앞서 말씀하신 뭐 현대자동차, 쌍용 이런 데도 같이 시험을 보신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거기도 한 군데는 이제 추천으로 예. 해서 최종 합격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인턴을 해서 제가 그 최종 합격을 했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합격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한 면의 결과를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최종 면접을 봤으니 그렇게 뻥을 치고 자기소개서를 적고 그렇게 뻥을 치면서 최종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예. 한면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붙고 나서 고민하자라고 했던 그 이제 그때 추천서를 적을까 말까 했을 때 그 생각이 그 고민들, 네. 현실이 이제 된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 자꾸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뭐 은행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은행 가보자. 한번 갔다가 안 되면 한 1, 2년 있다가 때려치고 나오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때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때도 저는 뻥을 치고 들어갔고 그 이후로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네. 인사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예. 6년 있다가 제가 인사부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인사부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6년 전에 내가 했던 그 약속. 이 약속,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었죠. 자기소개서 항목에 지원 동기를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다 다른 은행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도대체 자기소개서에 이 지원 동기라는 항목, 질문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네. 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진짜 이 오랜 동안 어떤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없애지 어쩔 수 못하고 없었다. 예, 네.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